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전문가가 제작한 내용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 자세 제어 내용이 있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어 추가 영상을 제작합니다. 뭐야? 야, 약간 중국쪽에서 현사한 것도 아닌데 그 커브에서 거의 막 쓰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커브길에서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을 하네요. 아무래도 등속 조인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차량 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자세 제어 장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죠. 차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거의 정지될 정도의 개입은 하지 않았겠죠. 자, 영상 진행 갑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캠핑 갔다 온 영상에서 소스페셜 자세 제어 장치에 개입한 영상에 대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약속 올라가는 계곡길에서 차가 자세 제어 장치에 거의 정지되듯이 멈추는 현상, 멈추지는 않았지만 급격하게 해주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신차 때하고 지금 이제 차가 오래되고 튜닝한 상태인데 차를 세우거나 엔진은 꺼지지 않는데 급격하게 차를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를 튜닝하다 보니까 순정 튜닝에도 아무래도 약간의 차 높이가 높아졌죠. 원래 그라운드 스포츠가 차 자체가 낮은 편인데 높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좀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바퀴도 커지고 무게 중심이 밑에 갈 수 있는 요진에 있지만은 바퀴 커짐과 하체 한다든가 뭐 서스펜션 이런 게 커진다든가 이런 건 요인이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만 자체가 높아진다는 자체는 그만치 무게 중심이 높아지면 그만치 자세 제어 장치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세 제어 장치가 차마다 운전자에 맞게끔 차량이 길들여집니다. 어떤 차는 잘 나가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안 나가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부드러운 차가 있고 어떤 차는 뻑뻑한 차가 예를 들자면 장비를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 중장비나 아니면 중장비 같은 걸 하는 일을 한다 하면 그런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게차나 전동차 같은 경우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 타입의 전동차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심하죠.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 개념인데 출시 당시 서로 받았을 때의 차는 다 똑같은 세팅에 똑같은 느낌의 차입니다. 이 차를 타나 저 차를 타나 똑같지만은 그게 1, 2년 지나면서 뭐 3년, 4년, 5년 지나면 차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는 좀 빠릿빠릿하면서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는가 하면 어떤 차는 되게 시끄럽고 뻑뻑하고 무겁고 잘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 약간 둔하게 움직인다. 어느 건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느 건 밀접하게 움직인다. 여러 차종들이 다 차마다의 공장에서 나온 같은 세팅이 나온 차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마다 특성에 맞게끔 차가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그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좀 급한 사람은 급하게 움직이고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차분하게 움직이고 성격이 무던한 사람은 전동차도 무던하고 둔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자동차도 외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살아면서 경험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그라운드 스포츠여도 그 사람의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어떤 차는 안 나가고 어떤 차는 무엇이 잘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어떻게 타느냐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모습 때부터 저도 레이스 사막에서 질주하고 오지 이런 데서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원래 못 나가는 차가 아닙니다. 쌍용차 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천히 타고 다니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대부분 타고 다닙니다. 쌍용에서 옛날에 각그라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 각그라운드가 원래 다니는 차가 아닙니다. 돌박 같은 거 잘 탑니다. 루비콘처럼. 그래서 쌍용차를 타면 그 당시에는 천천히 다닙니다. 남들 막 다 추월나가고. 아마 그 쌍용차 타던 사람들이 쌍용차를 두고 사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병과가 610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전 교육대에 가면은 승용차부터 해가고 5톤 60 트럭하고 5톤 60에 트레일러 달린 거하고 5톤 카고 5톤 카고 트레일러까지 바퀴 달린 차들은 버스까지 해갖고 다 운전을 배웁니다. 자대 배치되고 제대에서는 또 병과가 병과다 보니까 수송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궤도 바퀴가 달린 차량도 운전하게 됩니다. 동원훈련 가서는. 동원훈련 가서는 궤도 바퀴도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운전도 배우고. 군대 다니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군대에서 거저 가르쳐 준 거죠.
저는 그렇게 군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작전을 나가면 생명을 담보로 나가고 민간인 담보로 나갑니다. 상당히 군기가 센 편이죠. 왜냐하면 북한물을 싣고 다닐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벽까지도 나갔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차에 처음 샀을 때 자세 제어 장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쓴 적은 없었고 어느 정도 자세를 잡아줄 정도로 잡아줍니다. 코너링에서 세우다시피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돌박이나 요철을 지나갈 때 잘못 지나가거나 했을 때 이제 삐삐빅 소리가 납니다. 그때 자세 제어 장치를 걸어줍니다. 칼치기를 할 수 없는 차입니다. 핸들을 급조작하고 급조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급 악셀을 밟고 빠른 속도로 축을 나가고 바로 앞차 치고 들어가는 형태의 주어를 칼치기라고 하는데 이런 칼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치기 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차를 추월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차의 속도가 똑같아지거나 또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차선 추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밟고 제동 장치가 걸리고 제동 레이스 치죠. 블랙아이스나 약간의 블랙아이스가 있을 때 급출발하는데 불안전한 상태에 땅이 지거나 요면이 블랙아이스 형태일 때는 후륜구동이다 보니까는 앞바퀴는 그냥 서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앞바퀴는 밀려나가는 거고 뒷바퀴가 구동바퀴라 급출발하면 뒷바퀴가 스벨 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ABS가 다다다닥 하고 뒷바퀴에서 칩니다. 신차 기준일 경우고요. 이제 지금 현 상태도 거의 똑같이 유지는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급회전 같은 경우 조금 더 좀 심해졌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무게중심은 높아졌지만은 서스펜션은 강성이라 그만치 덜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휘청거릴 때의 제어 장치는 높아진 만큼 똑같이 잡아주지만은 아주 급 코너에서는 그렇게 전에 새 차처럼 부드럽게 잡지를 못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을 했을 때가 등속 조인트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라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속에서 대화 내용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세우다시피 하는 거는 바퀴가 불안정한 상태니까 차가 알아서 급격하게 제동을 걸어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온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는 겁니다. 모형 차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 오면서 다 버려갖고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프라모델이 없으니까 지금은 핸드폰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를 스포츠카로 비교하겠습니다. 낮은 상태에다가 서스펜션이 낮기 때문에 거의 땅바닥에 붙어있는 차, 레이스를 하는 용의 차들 같은 경우는 쇼바도 강성이기 때문에 롤링 현상도 거의 잡아주기 때문에 급회전 시 자세 제어 장치는 끄고 하겠죠. 그렇지 않고는 레이스를 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 낮은 차고에 바퀴 서스펜션도 낮게 해갖고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낮게 설계해서 낮게 다닙니다. 낮은 차로 만듭니다. 이 정도 낮게 정도면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을 안 해도 잘 유지하겠죠. 두 번째로는 일반 승용차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일반 SUV나 이런 경우는 적당한 높이이고 자세 제어 장치에서도 적당한 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영상에서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좀 크고 튜닝을 해서 차가 좀 높아졌다 생각. 앞에 있는 차와 뒷차의 높이가 차이 나듯이 승용차, SUV, 서스펜션 강성으로 만든 차, 강성의 차고가 높아진 차.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만큼의 무게중심이 올라왔죠. 코너링에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을 잡는 건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이 강성으로다가 휘청거림을 막죠. 32인치급 올트레인 타이어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코너링에서 이렇게 자세 제어 장치가 많이 개입은 안 했습니다. 바퀴가 좀 더 높이가 차이가 나는지 약간 털털한 각진 바퀴라든지 자세 제어 장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등속 조인트의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후배아랭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고장나면 알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제가 가면서 등속 조인트 이상이나 하고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겁니다. 레이스용 스포츠카라 생각한다면 뒤에 있는 거는 제 차라 생각한다면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요?
그렇기에 자세 제어 장치가 있는 겁니다. 자세 제어 장치는 그거를 보완하죠. 자세 제어 장치가 심하게 개입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마치 사고 예방을 하고 전복을 방지해준다는 거니까. 차가 문제 있으면 더 심하게 개입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참고로 전기차 화재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그 주변에 소를 꿔준 사람들에 만약에 거기 안에서 사람이 비명소리를 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나라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옆에서 불 끈 사람도 거기에 대한 충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중단하겠습니다.